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션드림 스쿠버의 인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이빙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국내 다이빙도 시작하고 계신데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리조트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류를 많이 관찰하거나 큰 대물들이 있고 고래를 보고 상어를 보고 이러는 것보다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연 안방과 그리고 수중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걸 더 즐기고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다이빙을 다녀왔는데 수중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보기 좋은 곳도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는 다이빙 할 맛 나더라고요. 오히려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수초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쪽으로 갔더니 우리 다이버들은 아마 다들 관심 있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갯녹음 현상이라고 일명 백화현상, 바다 사막화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일어난 바다 포인트를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많은 성게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라든지 다른 부착생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바위 위에 성게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이빙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이런 백화현상, 바다 사막화, 우리 갯녹음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다이버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동해의 갯녹음 현상이 62%의 바다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갯녹음 현상이 도대체 뭐냐? 이 갯녹음 현상은 탄산칼슘 성분의 무절 산호조류, 이름도 어려워요. 탄산칼슘 성분의 무절 산호조류가 안반을 뒤덮어서 바닷속이 사막화되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위에 들어가 보면 바위에 비둘기가 똥 싸는 것처럼 하얗게 덮여 있는 게 이게 바로 바다 사막화, 갯녹음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많은 연구에서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바다 수온 때문이다, 생물 때문이다, 여러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분석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환경,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 없지만 물리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물론 개인이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가능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갯녹음 현상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많은 해양학자들이 해조류를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 성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연안환경센터연구소와 인하대, 경희대, 국립수산과학원 공동연구팀의 연구에서 성게로 인해서 갯녹음 현상이 확산된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게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해의 귀한 수산자원으로 일본에 전량 수출되면서 어민들에게 부를 안겨주기도 했던 기특한 녀석인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자기 체중의 5%까지 먹어치우는 왕성한 먹성과 강한 번식력,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민들의 수입원으로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 각종 연구에서는 이 바다 사막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성게를 꼬집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성게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사람들은 성게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성게 수요가 많은 일본에서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해조류를 먹지 않고 해조류를 뜯어먹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채소를 먹이로 하는 양식 기술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직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해도 잘 맞지 않는 게 일단 채산성이 맞지가 않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게가 무얼 먹냐에 따라서 성게의 맛이 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육상에서 생긴 채소를 먹인 경우에 이게 성게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성게 수요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게는 그냥 제거하는 게 구제하는 게 해양 환경에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의 갯녹음 현상의 주 원인이자 양식어장에 크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성게의 퇴치 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는 되고 있으나
그런데 아직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논문 자료라든지 기사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성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결과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성게를 활용한 수입원으로서의 식용 양식이나 대한 이런 연구들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게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 어떻게 구제할 건지, 어떻게 개체수를 조절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큰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방법으로는 성게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천적인 돌돔, 돌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천적이라고 하네요. 성게의 천적이라고 하는데, 이 천적인 돌돔을 방생하거나 성게를 잡아서 식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직접 사람이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성게를 잡는다 라는, 수확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구제한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어떤 때 많이 써요? 보통 벌레를 잡거나 어떤 해충을 퇴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성게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돔을 방생하고 성게를 잡아서 식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뭐 물론 어떤 방법이든 다 한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다이버들이 직접 구제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제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네, 아시다시피 성게는 가시로 덮여 있고 어떤 때는 독성이 있다고도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독도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성게 퇴치 작업에 다이버들이 투입돼서 망치로 성게를 다 깨트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성게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절된 그리고 수확된 포획된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획된 성게를 가지고 어촌의 보조 수입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다 사막화에 대한 관심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어촌계에서도, 그러니까 어민들도 자발적으로 성게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막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게는 대체적으로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다 구제한다는 거는 거의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게가 무얼 먹었냐에 따라서 맛도 틀려지고, 그리고 이미 사막화가 진행된 바닷속에서 잡힌 성게는 실제로 까봤자 아무런 먹을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품성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내린 결론은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이버들이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망치를 하나씩 들고 가서 성게를 다 깨부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아직 정확한 방법과 그리고 논의와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션드림 스쿠버에서는 바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이 성게 퇴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다이버분들이 불법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망치 하나 들고 들어가서 보이는 성게를 두더지 게임 한다는 생각으로 잡아서 구제하는 방법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바다 사막화도 막고 개체수 조절도 하고 어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다이빙 때부터 장도리를 하나 챙겨서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사막화는 우리 다이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중식물들이 많이 자라야지 거기에 숨어서 사는 물고기라든지 다양한 해양 자원들, 해양 생물들이 모여들 수 있기 때문에 바다 사막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번 영상이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들은 더보기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저뿐만 아니고 한국의 모든 다이버들이 해양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재미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